안녕하십니까.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초로쌤의 서예교실 오늘은 피읍을 가지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자를 쓰겠습니다. 이 앞에 맞춰서 짧게 긋습니다. 좀 길게 그시고요. 파자 썼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요 앞에를 이렇게 좀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올려 밀었죠, 약간? 그 다음에 요 피읍 높이에 이렇게 점이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패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패자는 첫 번째 세로구역은 좀 짧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자를 써봤습니다. 다음엔 펠자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긋고요. 밑에 리을을 해야 되면 짧게 그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피읍 중간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긋습니다. 펠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넓이 맞추시고요. 너무 길지 않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썼습니다. 요새 헌혈하는 사람이 많이 나야 된다 그러면서 없어서 이게 피가 모자란다. 수술하는 환자들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헌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캠페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피는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피를 보면 어떤 사람은 시골 사람들은 논에 벼 기르는데 보면 벼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라고도 그러고 돌피라고도 그러는데 그거 피사리, 피 고르는 거 있죠. 뽑아버리는 그걸 피사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 화투에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분들은 이거 고스톱의 껍데기를 또 피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또 만두 장사하시는 분은 만두 이거 포장하는 만두 싸는 그걸 갖고 만두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피가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보면 이렇게 요새는 농장이라고 안 그러고 요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시골도 팜. 예 뭐 저희 무슨 뭐 이런 이렇게 예? 농장 간판 쓴 데가 꽤 많더라고요. 팜도 써 봤습니다. 끝에 피는 이렇게 맞아야 되고요. 요것도 높이 맞추시고 이렇게 세로에게 미음이 맞았습니다. 요 피읍 작은 점도 요 피읍에 이렇게 맞추고 요런 식으로 한번 써 봤습니다. 자 퍼자 쓰겠습니다. 퍼자는 세로액이 왼쪽 안쪽에 있으니까 요 짧게 하고요. 요렇게 밀고 자 세로액을 그시면 됩니다. 퍼자 썼습니다. 의젓 맞추셔야 되고요. 요것도 약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자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표를 썼습니다. 다음에는 폐자도 써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편찮으셔 가지고 이 폐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세상 떠나기 20일 전에도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못 끊겠대 그때도. 야 지독해. 여러분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금연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애연가분들이 보실 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건강하실 때 금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폐를 얘기하다 보니까 요것도 좋은 걸 또 한번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다가 자 써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유 집회. 어유 이거 아무튼 요거 쓰면서요. 뭐 폐 건강 뭐 흡연 이거 담배 연기 생각하다가 갑자기 요 폐만 쓰면 그랬는데 여기다 지자까지 같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어유 집회 그러니까 이거 눈이 좀 밝아지네. 그죠?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죠? 자, 독일의 경제학자 캐스트너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한 거에 보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어느 주신 분이 교수님 주신 그 책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윤리 방정식, 이제 방정식인데요. 요 내용이 뭐냐면요.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이제 아들이 서울에 가서 취업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오셨는데 이제 아들이 가만히 그 어머니가 귀한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요. 예? 방세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쩔쩔매는데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그 방세 내려고 찾아다 놨던 지폐에 20만 원을 20만 원을 그냥 어머니 지갑 속에다 몰래 넣어 드렸어요. 자기 방세 낼 건데. 그리고 아들이 그다음에 출근을 했단 말이지. 그지? 근데요. 어머니가 보니까 거기 2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 책상 위에 있는 아들 책상 위에 있는 그 책갈피에다가 20만 원을 넣어 주면서 뭐냐면은 "요즘 형편이 힘들지. 이거 반값 내는데 보탰어." 그러면서 엄마가 거기다 20만 원을 넣고 내려간 거예요. 아들은 엄마 그 지갑에 20만 원을 넣어 주면 엄마가 너무 놀라고 감동이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엄마는 아들 걱정해서 그 20만 원을 책갈피 속에 넣어 놓고 내려가신 거예요. 아들은 분명히 엄마한테 20만 원을 드렸고요. 그죠? 엄마도 20만 원을 받았다가 아들한테 20만 원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20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숫자가 그게 아니라 이 윤리 방정식으로 보면은 40만 원에 보다도 더 플러스적인 그러한 일이었다.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뭐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엄마 아들 아버지 뭐 부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아주 따뜻한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캐스트너가 얘기했던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펌. 네, 써봤는데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박민근 박사님 뭔가요? PD 스피치인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거 읽은 거기서 이렇게 퍼다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활짝
활짝 펼쳐지시기를 바라면서 편자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간격 맞추시고, 자, 끝에 이렇게 맞춘 겁니다. 네, 편자도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상 일이 너무 그냥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복잡한 것보다는 이게 좋겠죠. 그래서 한 자 또 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 평탄한 일만 많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요. 이렇게 맞췄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바라면서 열심히 쓰시길 바라면서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점은 요렇게 되면 맞췄습니다. 그리고요, 요 피읍을 쓰실 때 있죠? 이렇게 요 길이를 같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같게. 여기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쓰실 때 이게 가면 펜글 쓸 때 보면 점점 길어져. 이렇게 점점. 근데 요 피읍만큼은 똑같은 크기로 써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길이로 그렇게 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요 점이 세 개가 없다. 점이 세 개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웬만하면 이 넓이가 여기서 요 간격 있죠? 이것도 큰 차이는 안 나는 게 좋겠다. 요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간격이 이게 차이가 나지 않게 비슷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똑같이 썼죠? 자, 쓰시고 살아가면서 성적표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전부 위쪽에 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 피읍 이거 길이가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썼고요. 통도 써봤습니다. 볼도 써봤습니다. 제가 고체, 판본체 강의할 때도 글자 이런 것을 많이 거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쓰다 보면 그 예화를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요게 나오네, 요거. 이게 포가 나오죠? 형은 옛날 공부를 얼마 못하고, 동생은 이제 옛날에 공부를 많이 시켰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상가집 같은 데 가서 무식하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가서
동생한테 가서 이거 괜히 가서 또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나 하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그래서 동생을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형은 동생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상가집 갈 때 조금 뒤에 쫓아가면서 이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형제간도 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상가집을 들어가는데 그 상가집 대문에 거기 이렇게 머리를 탁 이게 받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형은 키가 조그맸거든요. 그러니까 거 밑에 가서 그 머리가 부딪혀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점프 막 뛰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뛰다가 억지로 이제 머리가 맞아가지고 이제 됐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동생은 이미 조문 받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상청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거 뭐 그런데 거기 가서 이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절을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바로 이 포가 있는 거야. 이 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얼른 보니까 이게 북어, 어? 이 북어로 만든 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게 하더니 상주를 보고 절을 하는데 동생이 절을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표현이 그저 이제 부고 있잖아. 부고. 그게 그런 게 나한테 온 게 무슨 말씀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이게 부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형이 들으니까 이게 거기 그 동생은 북어포라고 봤지만 형은 이게 북어포가 아니고 딴 거 같거든요. 근데 이거 동생이 이건 잘 몰랐구나. 동생은 그걸 북어포 이거 북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 그 북어포로 봤구나. 이게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북어포가 아니라 대구포거든. 대구포. 대구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좀 큼직하게.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몰라서 북어라고 했으니까 나는 대구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라요? 대구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랬는데 그 주인이 얼른 들으니까 이게 대구가 뭐냐면 대구라고 그랬는데 얼른 듣기는 이게 곡으로 들리고 이게 크게 울음소리가 나는 일이 무슨 일이야. 대곡 말씀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넘어갔어요. 진짜 그 뭐 북어 말씀이나 뭐 대구 말씀이나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니 동생이 일어나가지고 상주한테 절을 2번 하잖아요. 2번. 2번 하는데 이렇게 한 번 하더니 또 일어나고 또 하니까 형도 쫓아서 하는데 첫 번째 하고 2번째 탁 하는데 동생이 방귀를 뽕 하고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상주한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힘있게 이게 힘들어서 인사하는 한가 보다. 그러고서 형이 갑자기 방귀를 끼려는데 이게 방귀가 나오나? 이게 그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힘들어서 인사해야 되니까 힘을 냅다 줬어요. 냅다 주는데 방귀는 안 나오고 그냥 그야말로 X가 나왔네. 똥이 나왔어.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상주 앞에서 이 형이 동생한테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동생 네. 똥은 방귀만 못한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포 하나에도 그렇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똥이 뭐 방귀보다 뭐 못할 건 없죠. 뭐 힘들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에. 한 장 더 써보겠습니다. 인생은 이걸로 살다가 이걸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폼생폼사라고 폼생폼사. 평생 폼만 잡다가 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아무튼 성실하게 멋있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피읍을 가지고 서예 공부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철호쌤의 서예 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